안녕하십니까.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병욱입니다. 저는 AWS에서 금융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융 IT 요구사항에 맞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KB국민은행에 적용된 클라우드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거버넌스 구성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AWS 클라우드 구성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KB국민은행 클라우드 플랫폼단 장강홍 차장님께서 실제로 KB국민은행에서 AWS 랜딩존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구성한 사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KB국민은행의 향후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젠다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는 보안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을 위한 항목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정 관리, 접근 통제, 내부 시스템 단말기 연계, 암호화민 키 관리, 로깅, 가상 환경 보안, 보안 및 모니터링 취약점 분석 평가, 인적 보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언급된 조치 방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클라우드 업무가 생길 때마다 동일한 조치 방안에 대한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들은 여간 번거로운 일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실제로 많은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처음 사용하실 때 어떤 경험들을 주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금융회사에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보통 작은 단위 업무부터 적용하여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의 서비스 계정을 이용해서 모든 클라우드 자원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요구되는 보안 요건이나 네트워크 요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다른 워크로드에 대해서도 클라우드를 적용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워크로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계정에 대해서도 앞서 진행했던 보안 요건이나 네트워크 요건들을 다시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적용 워크로드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우측에서 보시는 것 구조처럼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으로 표준화하고 재사용하시려는 형태로 고민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추가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해서 클라우드를 구성하시는 것을 고려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유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금융권에서는 다중 계정 구조를 구성하시는 것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우선 금융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IT 운영 환경 요인에 의해서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안이나 거버넌스 준수 같은 요건도 있겠지만 개발, 테스트, 운영 환경 간에 분리해야 하는 요인으로 인해서 계정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 요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요인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에도 조직별로 사용되는 비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 통제 요인이 있습니다. 사전 정의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표준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 계정의 속성을 달리 구성해야 하는 요건으로 인해서 다중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중 계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AWS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다중 계정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의 다중 계정 프레임워크에서는 AWS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불리우는 AWS 조직 기능을 활용해서 계정을 계층화해서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AWS 조직을 이용하여 보안과 인프라를 담당하는 AWS 조직 유닛을 만듭니다. 이 조직 유닛을 이용해서 모든 계정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클라우드 거버넌스 기준들을 표준화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샌드박스 조직과 워크로드별 조직을 만들고 각 워크로드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조직에 적용한 이후에 이 조직 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계정들을 생성되도록 합니다. 다중계정 구조를 이용하면 안전성 확보 조치에 요구되는 네트워크 분리 및 통제에 대한 관리를 표준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다중계정 구조를 이용하여 업무를 확장하시다 보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할별로 분리된 여러 개의 다중계정이 연결되어 사용되는 형태로 구조가 확대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업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다중계정 구조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상황은 각 계정들이 직무분리 기준에 따라 허용된 권한 내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스템 간의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통된 보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집중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중 계정 환경에서는 네트워크의 접근에 대한 룰을 네트워크 계정과 쉐어드 서비스 계정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여러 업무들에서 사용하는 계정이 많아지더라도 네트워크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표준화하여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중계정 구조를 이용하면 금융권 안전성 확보 조치 수행 시에 필요한 통합 로그 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응대 가능합니다. 시큐리티 계정을 통해서 통합 로그 수집에 필요한 룰들을 정의하고 반드시 저장이 필요한 로그들은 로그 아카이브 계정에 수집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의 논리로 여러 업무에서 사용하는 계정들이 많아지더라도 안전성 확보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저장해야 하는 로그들은 빠짐없이 수집되도록 강제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중계정 구조를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AWS에서는 거버넌스와 민첩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랜딩존, 컨트롤 타워와 같은 다중계정 환경 구성과 구성 자동화에 대한 도움을 주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 버짓과 라이센스 매니저와 같은 비용 관리와 통제에 도움을 주는 솔루션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AWS 클라우드 트레일이나 컨피거처럼 보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이나 운영 및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AWS 웰 아키텍티드 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AWS 랜딩존은 KB국민은행과 같은 금융 고객들이 클라우드에서 거버넌스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많이 선택하여 사용하는 솔루션입니다. AWS 랜딩존은 다중계정 환경에 대한 설정을 자동화해서 쉽고 빠르게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솔루션입니다. 특히 AWS 랜딩존은 AWS 모범 사례와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보안과 거버넌스 제어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용 시에도 안전한 장치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가드레일을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밴딩 머신을 통해서 안전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계정들을 빠르고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금융권 고객분들이 AWS 랜딩존을 사용하고 계신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안과 감사에 대한 요건을 적용한 단일화된 계정 관리 구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해야 하는 IAM으로 불리우는 권한 관리를 중앙 집중화하여 관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보안 및 거버넌스에서 요구되는 요건들이 적절히 지켜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조치하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애드온 기능을 통해서 랜딩존 자체에서 제공해 주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도 쉽게 랜딩존에 탑재해서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금융 고객들은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적용할 때 AWS 랜딩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악사는 전 세계 61개의 국가에서 1억 명이 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1위의 보험 중심의 금융회사입니다. 글로벌하게 사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도 단일화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악사는 AWS 랜딩존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보안과 거버넌스에 대해서 별도로 모니터링하는 감사 계정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보안 관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대량으로 발생하는 감사 데이터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 데이터 랜딩존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서 감사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악사는 글로벌하게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KB국민은행의 AWS 랜딩존 기반 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KB국민은행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시스템을 운영 및 기획하고 있는 장가홍 차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솔루션즈 아키텍처 강병원님께서 AWS 랜딩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은행에서 랜딩존의 적용 과정과 거버넌스 구성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와 도전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단순히 클라우드가 좋아 보여서 전환해도 될까요? 정말 효율적일까요? KB국민은행은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더케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1차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거버넌스를 수립하였으며 2020년 퍼블릭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하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금융권 회사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 유연한 인프라 환경을 만들었지만 해당 환경으로는 다양한 멀티 플랫폼과의 연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용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타 플랫폼과 연계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순한 클라우드가 아닌 하이브리드 환경 구성을 통해 언제든 신기술 연계 및 외부와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환경을 사용하여 고가용성 환경 구성을 낮은 비용으로 할 수 있고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확장성 및 민첩함에 있어서도 일부 제약이 있는 프라이빗 환경보다는 혁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용량 등을 사용으로 비용의 절감기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는데 금융기관에서는 퍼블릭 환경으로 전환 시 보안 솔루션의 상이한 라이센스 정책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이용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서는 많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금융보안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는 사전 준비, 계약 체결, 보고 및 이용, 종료 단계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전 준비 단계는 이용 대상 선정, 중요도 평가, 업무 연속성 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등으로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용 대상 선정 및 중요도 평가 등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이후 문서 작업 및 인프라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에 대해서 KB국민은행은 거버넌스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된 기준으로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자 했습니다. 해당 단계 중 안정성 확보 조치가 클라우드 인프라 작업과 가장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며 뒤에 설명 예정인 랜딩존은 이러한 작업들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자동 구축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크게는 법적인 부분이며 이는 보안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취급 여부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문서도 많아지고 솔루션도 설치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는 시기도 있고 문서 제공 등 정말 많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법령 규제 및 보안 준수를 통한 대표적인 항목이 문서에 표시된 업무 연속성 확보, 안정성 확보 조치 부분인데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작업해야 세부 항목 등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 자체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 문서 작업과 인프라 작업으로 구분하였으며 보안 준수를 위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을 서비스화하여 내부 거버넌스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준수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인프라 작업의 많은 개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 규제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업체 평가 및 문서 관련 작업 등은 매뉴얼을 꼼꼼히 읽으며 경험치를 살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항목을 준수하였는지 재확인 및 공유 등을 통해서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사내 포털 등에 등재되어 있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프로세스 인프라 작업 등으로 많은 개선을 이뤄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는 기존 사업을 진행하는 IT 프로세스 절차에 금보원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의 내용을 추가하여 내부 포털에 등재하였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프라 작업에서는 부담을 덜고자 하였습니다. 문서 작업 시에는 우리 클라우드 조직을 통해 지원을 하고 인프라 작업 등은 랜딩존을 통해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랜딩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계정별로 로고 활성화하는 옵션을 수작업해야 되고 네트워크 라우팅 작업 등 전문 영역을 각각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각각의 로그를 보기 위해서는 계정 전환을 수시로 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함도 수반되게 됩니다. 랜딩존에서는 이런 OU라는 큰 그룹 아래 특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계정을 만들어 해결할 수 있었고 각각의 계정은 중앙 집중 방식으로 정보를 게더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로깅 계정을 통해서는 랜딩존 내 수용된 모든 서비스 계정의 로그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고 로깅 관련 옵션도 수동으로 작업할 필요 없이 자동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이는 AWS 콘피그, 클라우드 트레일, 플로우 로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콘피그를 통해 구성 규칙의 오류 사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호출되는 API를 클라우드 트레일을 통해서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 계정을 통해서 전용 회선도 같이 쓰게 됨으로써 내부 데이터 센터 연동 작업 최소화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사내 마스터 서버들이 존재하는 수많은 보안 솔루션 역시 일일이 시큐리티 그룹, 라우팅 테이블을 작업해줘야 하지만 서비스 카탈로그 배포 등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 작업을 AWS 콘솔 화면에서 손쉽게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업 누락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내부에서는 랜딩존 이용 가이드를 통해 수요 부서가 클라우드 이용 시 다양한 요소를 쉽게 준수할 수 있게 가이드를 주어 클라우드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최대한 쉽게 만들었어도 금융기관에서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많은 문서 및 내부 부서의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워 보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우드 관련 전문 조직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KB국민은행은 랜딩존으로 클라우드를 시작했을까요? 랜딩존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 적용할 생각은 처음에 하지 못했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표준을 만들고자 함이 처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왕 시작할 거면 제대로 된 표준 환경을 수립하자는 마인드로 접근하려다 보니 랜딩존이라는 개념을 안내받게 되었고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U2L 등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하고 KB만의 표준을 위한 랜딩존 구축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을 안다 보니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자 기존 워터풀 방법론이 아닌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KB 내부에 구축되어 있는 협업 도구 등을 활용하여 이슈 기록 및 유관부서와 파일 등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이슈 등을 각자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인원을 크게 두 개의 팀으로 만들어 1팀은 KB 표준 랜딩존 환경 구축, 2팀은 퍼블릭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며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프로젝트 진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국민은행의 클라우드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KB국민은행은 2016년부터 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초기 검토를 하였지만 본격적으로는 2018년 전환 대상 업무를 검토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최적화된 대상 업무를 선정 검토하며 2019년 5월 EA 계약을 위해 협상을 시작하였고 10월 요구사항 등을 정의하며 RFP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1월에는 AWS를 사용하기 위한 CSP 안정성 평가 진행 및 제안 발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KB 내부에 클레이온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도 AWS를 이용하고 있었기에 EA 계약, CSP 안정성 평가 등도 다양한 부서와 협업하에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에는 기술 협상을 진행하였고
3월에는 이해 항목 협의 및 프로젝트 계약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2019년 11월에 진행된 안정성 평가는 코로나 등 이슈로 몇 차례 지연된 일정이 약간 미뤄지기도 했지만 결국 5월에 마무리되었고, 프로젝트는 이와 상관없이 1팀, 2팀으로 나누어져 랜딩존 구축 및 이관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세션 처리 문제, UTL 전원 과정에서 이미지 깨짐 등 많은 이슈가 있었으나 든든한 AWS와 MSP 지원 하에 8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1, 2팀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프로젝트였기에 2팀에서 진행되는 태스크 역시 1팀과 상시 공유되고 있었고, 이슈 발생 시 모두가 협업할 수 있었기에 KB의 랜딩존의 부족한 요소는 상호 협의하에 보완하여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해당 랜딩존의 인프라를 통해서 MSA, CI/CD 환경 고도화 등 다양한 인프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은행에서는 클라우드 적용을 통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민첩한 환경입니다. 2020년 더케이 프로젝트를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상당수 전환했지만 랜딩존 기반 하이브리드 구성을 통해 보다 민첩하고 외부 신규 서비스와에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역시 보안 계정 등을 통해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시켰습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작업을 하거나 다른 구성 요소를 대응하는 것이 아닌 일관된 기준의 자동 작업 등으로 금융 컴플라이언스 보안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요건이 충족된 계정 등에서 개방형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사스 신기술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으며 GPU 등 도입이 부담스러운 부분을 수요 부서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환경을 만드는데 상당한 공수가 필요하여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실상은 내부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으로 보낼 수 있는 환경도 없는 상태였고 이용 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부 승인을 득할 경우 랜딩존을 활용하여 사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데이터를 내외부로 전송하여 손쉽게 테스트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을 구축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혁신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프라 구축의 공수를 비즈니스 영역에 투입함으로써 모든 업무 영역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작게는 서비스 영역에 집중했지만 플랫폼 등으로 확장되어 금융 클라우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는 데서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랜딩존 이용 가이드 등을 보완하여 직원들이 더욱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랜딩존 아키텍처의 개념도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념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두 개의 OU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OU는 오가니제이션 유닛의 약자로 계정이 속하는 큰 그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데이션 OU, 코어 OU라고 하며 서비스 외 계정이 속하는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일정 영역들, 보안 계정, 공유 계정, 로깅 계정, 감사 계정 등 각각의 특화된 계정을 통해서 다양한 요소를 중앙 관리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사내 환경에 따라서 특화된 계정을 추가 및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에디셔널 OU, 어플리케이션 OU 등을 통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 운영 및 개발 계정을 해당 OU에 종속시켜 랜딩존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셨던 은행의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생략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코어 OU 영역은 로깅, 보안, 공용 계정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계정은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며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정별 주요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 계정입니다. 여기에는 가디듀티 및 IPS 서비스 등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모든 보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된 정책으로 관리하고 로깅 추적함으로써 보안 통제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용 계정에서는 AWS의 매니지드 에이지를 통해서 내부 직원의 사본을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며 ADFS 등을 통해
AWS의 소스 IP 제어를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결국 AWS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AD를 통해서 기존 IAM으로 콘솔 로그인 시 제어 불가능했던 패스워드 정책을 세부적으로 추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에 라우트 53 리졸버 등도 추가 구성하였는데, 이는 KB 내부 도메인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AWS에서 생성된 도메인을 KB 내부에서 자유롭게 매핑하여 AWS의 기인 DNS 네임을 간편하게 KB 내부 폐쇄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공용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전용 회선을 통해서 서로 안전한 인프라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기에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는 오픈소스 관제들도 공용 계정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수요 부서의 다양한 요건 등을 반영하여 공용 계정에 CI/CD 및 다양한 서비스도 추가 구성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깅 계정 부분입니다. 각각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VPC 플로우 로그, 콘피그, 클라우드 트레일 등에서 생성된 각종 로그를 중앙 집중화하여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KB 국민은행 내부의 로그 분석 플랫폼과도 연동하였고 파싱 등을 통해서 가시화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해서 외부에서만이 아닌 내부에서도 익숙한 도구들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시성, 편의성 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렇듯 KB 국민은행에서는 특정 역할을 하는 계정은 코어 OU에 포함되어 있으며 각 계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하여 중앙에서 공통 관리 부분 등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해당 계정들이 코어 OU의 구성 요소입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OU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OU에는 실제 서비스되는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관된 내부 인트라넷 포탈 등의 계정이 어플리케이션 OU에 속해 있으며 향후 해당 OU에 많은 서비스를 추가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 개의 OU로 KB 국민은행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을 중앙 관리할 수 있었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 역시 KB 내부의 전산 센서를 통해 쉽게 연동하고 정책을 배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KB 국민은행은 랜딩존을 통해 향후 확장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AWS 포탈 등의 네이티브 서비스를 통해서 투 클릭 배포 체제로 손쉬운 확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뿐만 아니라 사용자 역시 손쉽게 아키텍처를 배포하고 어려움 없이 인프라를 롤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랜딩존을 통해서 정말 편리하게 배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랜딩존을 사용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계정 생성을 위해 한 번 작업하고 서비스 카탈로그를 만들기 위해 2번 작업이 필요합니다. 즉 2번의 단계를 거치면 사용자는 다양한 표준 아키텍처, 최신 AMI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인프라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투클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2단계라는 손쉬운 작업으로 사용자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를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는 랜딩존의 마스터 계정을 통해서 실제 제공할 AWS 계정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AWS의 AVM, 어카운트 밴딩 머신을 통해서 계정을 자동 생성하고 생성된 계정이 코어 OU의 특화 계정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이 자동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후 생성된 계정에서 AWS 서비스 카탈로그를 활용하여 KB의 표준 아키텍처를 클릭 후 바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VPC를 만들고 플로우 로그를 활성화하고 라우트 53 설정, 오토스케일 다이렉트 커넥트 볼륨 암호화 등의 15개 이상의 서비스 생성 절차를 GUI 환경에서 한 번의 수행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자주 사용하는 3티어, 2티어 구조, 미디어 서비스, CDN 환경 자동 구성 등 약 10종의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M 등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미지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탈로그를 통해 수요 부서의 내부와 연동된 환경을 즉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이런 배포 체계가 없었을까요? 클라우드의 이용이 확대되고 기술의 이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IAC 즉 인프라를 코드로 만들 수 있는 자동 배포 환경 구성은 IT에 항상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테라폼 등 다양한 툴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다만 해당 부분은 개발자의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오류 발생 시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 롤백의 제한 사항 등
여러 가지 고려 요소도 수반되게 됩니다. 하지만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모든 이력이 AWS 콘솔에 기록되기에 가시성이 돋보이고 이 카탈로그를 통해서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AWS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AVM 및 서비스 카탈로그를 통해서 배포 후 연동에 대한 테스트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용 계정을 통해서 VPN, 전용 회선에 대한 요건을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구성에 따른 소요 시간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전환과 랜딩존 구축을 통해 하이브리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판기처럼 AWS의 모범 사례를 자동화하고 배포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클라우드 전문 조직을 신설하여 향후 수요 부서에 대해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 많은 변화도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드는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클라우드는 오래되었지만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어렵다는 인식이 많아 기술 내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전파도 어려운 한계도 있었고요. KB국민은행은 CC의 조직을 통해서 기술 전파와 함께 문화를 변화하고 레거시 환경을 전환 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교육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결과 은행도 점차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등의 인프라로 전환하게 될 것이고 다양한 플랫폼의 접목 환경 마련과 비용 절감 등의 이점을 추가적으로 얻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랜딩존의 추가 고도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다양한 요건에 따라 기본적인 상용 솔루션 및 일부 AWS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성하였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안 환경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데브옵스 툴을 접목하여 보다 유연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데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협업 도구 역시 일부 부서만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부서에 확대 적용하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면 향후 KB국민은행은 클라우드를 통해 다양한 플랫폼과 접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혁신에 이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고객에게도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로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KB국민은행의 클라우드로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도전을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권 안전성 확보를 위한 클라우드 거버넌스 적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KB국민은행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적용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보다 나은 강연과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강연 평가와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